반가워요, 보살님. 엄마는 맨날 오셔가지고 자주 보는데. 그래도 보살님이 늘 오셔가지고 기도를 늘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되게 좋아요. 보살님도 좋죠. 엄마 그렇게 계속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일을 이제 절에서 지내신다고 해서 그래 마음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집에서 기일을 모셔도 되지만 그래도 절에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기도하고 보살님도 이런 때 아니면 먼저 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기제도 모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큰 병이 아닌데도 중병이 아닌데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이 뭐 88세, 85세 막 이러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잡고 있는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추월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시설이 좋아지고 의학이 많이 발달됐는데요. WHO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는지 어땠는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WHO에서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했어요.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WHO라면 국제 이제 보건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선언도 국제보건기구에서 했고, 그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팬데믹 이런 것들을 총 지휘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다 WHO에서 하는데요. 국제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대한민국에게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이렇게 일본도 이제 이렇게 경쟁을 참여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의료 역량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감안하고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돈 줘가면서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인력 양성하는 허브로 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제 그 제조해서 보급하는 그런 제일 양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2위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산업에도 약물 산업에도 세계적이 돼서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는 국가로 백신 생산력이죠. 생산력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요. 1위는 어딜까요? 1위 인도예요. 인도는 이제 인권력이 싸니까 또 정부가 요즘에 모디 총리가 예전부터 총리 되면서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런데 인도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 것은 생산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도 생산력이 백신 생산력이 세계 1위라 하더라도 그 인도에게 뭘 할 수 없는 것은 공장을 아무리 많이 크게 짓고 사람이 인건력이 싼다고 해서 그게 바이오 이렇게 발전하고 그걸 허브를 맡길 수 없는 게 아니 이렇게 백신을 만들면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판매한 판매망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운반을 해서 물류가 이제 제대로 되고 또 그걸 또 연구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의료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거예요. 인도에는. 인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뭐 전기도 뭐 이렇게 넣어야 되죠. 뭣도 해야지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의외로 생각지 않은 곳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백신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그냥 우리 상온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영하 20도 막 영하 40도 뭐 50도 되는 이런 거잖아요. 뭐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영하 40도 되는 이런 걸
냉장고를 막 어디서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영하 4, 5도만 해도 되잖아요, 보면. 근데 김치 냉장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영하 10도, 20도까지도 다 해놨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니아 김치 뭐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영하 10도, 20도, 30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백신 냉장고로 김치 냉장고가 불티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또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아이스 케이크 파는 냉장고 있잖아요. 아이스 케이크 파는 그 냉장고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백신 막 맞히고 막 그랬다 하는 거죠. 우리랑 기술력 차이가 정말 크게 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체계도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의료보험 탓인지 어땠는지 뭐 이렇게 의료 체계도 굉장히 잘,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대응한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17만 명, 20만 명 다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혼란이 별로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약간 불만인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불만이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뭐 지금 30만 명이 돼도 40만 명이 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의료 체계에는 뭐 잘 감당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인력들도 많이 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루인이나 그 외 바이오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 의료 업체들 엄청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WHO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료계 수년 이내로 이렇게 급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모더나도 있고 파이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훌륭하지만 생산기지로 또 인재 양성 허브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 적합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K컬처 뿐만 아니라 BTS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심지어 이렇게 바이오 산업까지도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적이다. 그래서 독일을 뛰어넘고 있다. 방산 산업이. 그리고 탱크 만드는 거 독일보다 몇 년 지나면 더 잘 만든다라고. 방산 분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농업 분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 미국에는 대농, 큰 농,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농가지만 우리나라는 소농으로 일본 다음으로 뛰어나다. 이제 그래서 농협 분야도 뛰어나지.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군사 분야도 그렇지. 또 뭐 금융에 좀 뒤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금융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금융으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무엇보다도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더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기를 지내고 하는데 돌아가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요, 그죠? 부사님한테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기일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엊그저께 어떤 보살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자기 언니가 그 이사차에 치여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렇게 문자가 험악하죠. 문자를 보내셨는데 너무 황망해서 보내셨는데 이사차에 치여 갈려서 돌아갔어요. 너무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가 보죠. 이제 좀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해 준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세가 아직 그렇게 안 많으셔서 60대 후반, 71세인가 60대 후반인가 그런데 참 그런 사고도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이사 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는 평화로운데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 인사사고 이렇게 공장에서도 한 번씩 생기지만 또 교통사도 생기지만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보면 참 전쟁은 더 훨씬 더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는 걸 보고 눈물 나더라 정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야, 그냥 항복하고 그냥 하면 안 되나 했더니 절대 항복할 수 없다라고. 단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항복보다는 저항이 더 낫겠다. 뭐 비굴하게 사느니 우리가 그래도 할 말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또 후손들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게 비굴하게 이런 국가로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저항을 해서 부끄럽지 않은 이제 그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저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상자들이 날 것 같은데요.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넓고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교통사고를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그 전쟁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해 작다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에서는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이 이제 뭐 주기적으로 온다고 자꾸 그러죠. 2000년대 들어서도 뭐 계속 몇 번 맞고 이번이 좀 커서 그렇지. 몇 년 후에 다시 또 온다고 빌 게이츠가 예고하고 막 그러던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제조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서 팬데믹이 생기는 즉시 백신들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병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병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많은 감염병이 생긴다라고 그런 예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 안 생겨라 할 수는 없고, 그 말은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도 대응을 잘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푸틴 같은 악마가 생기면 안 되겠죠. 푸틴이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좀 보니까 KGB 출신이더라고. 70년대 후반부터 99년까지 KGB를 했어. 그래서 99년에 KGB 하다가 옐친 대통령이 이 KGB 훌륭한 사람 같아 해가지고 총리로 이렇게 등용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정권을 잡고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했는데요.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이코 변태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약간 악마 같다. 좀 히틀러 같은 이런 파시즘적인 이런 게 있더라. 이제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평화주의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기일에 맞춰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통폐합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어르신들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고 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일이 되신 분들 극락왕생 꼭 하시고 부살님의 아들, 딸도
잘 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고 우수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락도